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회의, 계속 똑같은 얘기만 맴도는 논쟁, 결국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 유독 어떤 팀은 이런 회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 놀라운 구조적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모두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이 답답함.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묘비우스의 띠 같은 회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아니면 그냥 회의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건 뭐 회의가 많다, 적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위험 경보 시스템을 가진 두 종류의 뇌가 하나의 회의실에 딱 갇혔을 때 벌어지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충돌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 결함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두 개의 뇌, 바로 INTP와 ESTP 유형입니다. 먼저 INTP 유형의 뇌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뇌한테 최악의 위험 신호는 뭐냐면요.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이 불완전한 시스템 위에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른바 잘못 다친 결정이야말로 조직을 아주 장기적으로 파멸시킬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INTP에게 긴 회의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치명적인 오류로부터 시스템 전체를 지키는 아주 필수적인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계속될수록 다행이다. 아직 시스템 붕괴를 막을 시간이 남았구나 하면서 안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ESTP 유형의 뇌는요. 완전히 정반대 방향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이 사람들한테 가장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 상태 자체예요. 우유부단함 때문에 눈앞에서 실패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ESTP의 뇌는 회의 내내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스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하는데 당장 뭘 해야 하지? 책임자가 누구야?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 지휘관이 없다는 이 공백 상태가 이들한테는 비상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끝없는 회의는 신중함이 아니라 당장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서로 책임이나 떠넘기는 무능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무대는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존 본능을 가진 두 세계가 같은 회의실에 갇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슬픈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INTP 눈에는 ESTP가 구조를 무시하는 성급한 사람으로 보이고 ESTP 눈에는 INTP가 행동을 안 하고 책임만 회피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결국 각자의 가장 큰 강점이 상대방에게는 조직을 망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이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격 차이, 업무 스타일 차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생존 판단입니다. 각자의 뇌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나와 다른 동료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거대한 오해가 어떻게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는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 이른바 붕괴의 고리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끔찍한 8단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INTP가 구조적인 허점을 지적합니다. 그럼 ESTP는 당장 행동하자고 압박하죠. INTP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회의를 잡자고 하고요. 결정을 기다리다 지친 ESTP가 결국 혼자 움직이다가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모두가 다시 회의실로 불려오죠. 와, 정말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망가진 시스템 안에서 회의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행동하지 못하는 불안감과 잘못된 행동이 터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잠시 잊게 해주는 일종의 마약성 진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가 뭔지 진단했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구조적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해결책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자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안 통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개인의 인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충돌에 있었으니까요.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로 구조적 분리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구체적인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각 뇌가 자기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경기장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구조설계 회의랑 즉각 행동을 결정하는 실행 회의를 딱 나누고요. 명확한 데드라인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 마지막으로 사후 검토 채널을 만들어서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과 비효율을 만들어낸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구하려고 했던 두 영웅의 비극적인 아이러니. 둘도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잘못된 시스템이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낸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그 안에 있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컴퓨터한테 똑같은 프로그램을 억지로 돌리라고 강요한 잘못 설계된 나쁜 시스템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통찰을 여러분 자신의 경험 속으로 한번 가져가 볼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팀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그토록 지치게 했던 그 갈등이 미운 동료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함께 이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조직을 바라보는 새로운 강력한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